안녕하십니까? 이젠 아카데미 컴퓨터학원 전산세무회계 올패스 종합반의 허연순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전산회계 1급 회계의 기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본 과정의 학습 내용은 거래 이중성에 대해 배워본다. 두 번째, 거래의 판료소와 결합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 세 번째, 주요 개정 과목을 알아본다 라고 했습니다. 회계상 거래란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니요. 우리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돈이 들어와요. 오늘 돈이 나가요. 근데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일상생활의 거래와 두 번째, 회계상 거래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요 강의 들어오기 전에 밥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오늘 밥을 먹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의 거래가 될 수 있어. 근데 저는 회계의 주체인 기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라는 게 회계상 거래도 있고 일상생활의 거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먼저 기업의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이다 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회계상 거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우리 밥 먹기로 오늘 약속했어. 그 다음에 오늘 물건 원재료 구입하기로 약속했어. 주문했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단순한 약속이나 단순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주문하다, 계약하다, 담보를 제용하다, 이런 것들. 또 어떤 것들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그 다음에 계약하다. 이런 것들이요.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직원을 채용했어요. 채용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갔을 때 회계상 거래이죠. 왜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 원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해서 돈을 나갔을 때 회계 처리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우십시오. 중요합니다.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계약하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계상 거래는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머릿속에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자산, 부채, 자본 등이 늘어났어요. 증감 변화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늘어나고 줄어들었어요. 회계상 거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도난했어요. 도난 어떻게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재고자산이 상품이 없어졌어. 현금이 없어졌어. 현금이라는 건 자산이에요. 상품이라는 건 자산이에요. 자산이 늘어나고 줄어들었어. 회계상 거래 맞죠? 멸실, 없어졌다는 돈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수령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아직은 안 배웠지만 배울 겁니다. 상품이나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 사례 드렸던 거요. 원재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다음화면은 넘어가기 전에
회계상 거래를 하나로 딱 정리해드리면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일상생활의 거래를 외우세요.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예, 이걸 외우세요. 이걸 외우세요.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예, 회계상 거래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계의 기록이다 라고 해서 회계의 기록이다. 사실은 여러분들 얘는 그냥 오늘 헛쌤한테 강의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세요. 그리고 시험 앞두고 한번 다시 정리하면 돼요.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해서 이중 어때요? 2번 기록한다 이 뜻이겠죠. 하나의 거래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야. 아,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겠네요?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뭐 돈이 나가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해서 중요합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하나의 거래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거래를 2번 이중거래 이중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부기는 뭐, 여러분들. 부기는 뭐고 회계는 뭔데요? 부기는 뭐고 회계는 뭘까요? 부기는 여러분들 돈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자산,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어떻게 단순히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그 기록이 어떻게 기록할 건데 그 기록이 어떻게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나누어지는 거야. 이렇게요. 볼까요? 부기가 이걸 선생님은 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요. 그게 단식부기랑 복식부기예요. 이렇게. 볼까요? 단식부기는 단순히 입출금 내역만 기록해서 잔액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식부기는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라고 표현해요. 단식부기는 돈이 나가면 지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단식부기는 나머지를 잔액이라고 그래요. 잔액이라고 표현해요. 에이, 내가 돈이 들어왔어. 왼쪽에다 기입하고 싶어. 마음대로 하세요. 왜 오른쪽에 기입하고 싶어? 마음대로 하세요. 단식부기는 수익과 지출만 기록한다라고 해서 얘를 단식부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는 죄송하지만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복식부기는 수익이라고 그래요. 단식부기는 지출이라고 했지만 복식부기는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니다. 수익에서 돈 들어온 거 아직은 안 배울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잔액이라고 표현했지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표현하지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쪽 챕터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건데요. 보시면 단식부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고 돈 나간 걸 기록했어.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약속합니다. 왼쪽을 차변을, 오른쪽을 대변을 이렇게 해서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기록하는 거.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복식부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앞에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저한테 헛쌤한테 배울 때 단식부기 배우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세요. 복식부기를 배우시려고 하시고 복식부기를 가지고 결산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그리고 전송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는 스타트가 복식부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복식부기의 제일 중요한 팩트는 차변과 대변이 어떻게 함께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가서 또 배우실 거세요. 이때 기록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나갔습니다. 이랬을 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랬죠.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단식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라니까요. 복식부기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달라서 일정한 원리, 원칙하에서 기록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일정한 원리 원칙이 뭔데요? 얘가요, 근거 법령이 있다고요. 얘가요, 법령이 있다고요. 아까 단식부기처럼 내가 기록하고 싶을 때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기입하는 게 아니고 복식부기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요. 어떠한 원칙이 있나라고 봤더니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요. 선생님 아무 때나 기입하면 안 되나요? 안 되세요.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하에서 기록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앞에다 적은 거래의 8요소다라고 해서 왼쪽에다가 차변, 오른쪽에다가 대변을 만들어줘서 아까 배웠던 자산, 부채, 자본을 어떤 게 늘어나고 어떤 게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기입을 할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다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다가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에다가 부채가 감소하면 왼쪽에다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다가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익이 증가하면 수익의 증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여러분들 수익은 발생이라고 하죠.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입할 거고요.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거래의 8요소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외우실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산의 증가 차, 자산의 감소 대 부채의 증가 대 부채의 감소 차, 자본의 증가 대 자본의 감소 차, 수익의 발생 대 비용의 발생 차변이다 라고 해서 얘를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결합하고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정한 원리, 원칙하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반면에 단식부기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셔야 될까요? 제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거래의 8요소를 모르시면 한 발자국도 회계원을 못 넘어가세요. 그래서 헛생 강의의 특징이 전날에 강의한 거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 계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외워볼 거니까 항상 전날에 수업했던 거 오늘 와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외워보고 시작할 건데 특히 이 거래의 8요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냥 계속 외워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산의 증가 차, 자산의 감소 대 부채의 증가 대 부채의 감소 차, 자본의 증가 대 자본의 감소 차, 수익의 발생 대 비용의 발생 차.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순서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다만 요즘에 수강생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차변을 일률적으로 외우시고 오른쪽을 대변을 이른쪽으로 외우고 그러는데 선생님 같은 스타일은 증가 쪽을 먼저 외우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하시고 다만 그냥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이다라는 기본적으로만 공책에다 한 10번, 20번만 이렇게 쭉 계속 적어봐서 숙지를 하셔야만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컴퓨터 앞에 보시고 계시죠?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포스트잇을 붙이셔갖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세요. 언제까지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다 그게 포스트잇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머리에 숙지가 되실 거세요. 이제 볼까요? 3번. 회계의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재무상태표 개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우셨죠? 뭘 배우셨을까요? 부기의 주목적, 부기의 주목적, 회계의 주목적.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뭐였습니까?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일정 기간의 경영 결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름이 뭐다? 손익계산서. 이 아이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먼저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님, 자산이 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까요?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재산이 얼마 있어요? 재산.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나 집 있어, 나 차 있어, 이런 것들이요. 일상생활에선 재산이라고 한다면 회계학에서는 그것을 용어가 조금 다 바뀌었어요. 뭐라고? 자산이다라고. 또 하나,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빚 얼마 있어? 빚이라고 하잖아. 빚 얼마 있으세요? 라고 한 것을 회계학에서는 부채가 얼마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이요? 선생님 돈이 얼마 있어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집에서 은행에서 빌려온 거 빼고 나머지가 내 돈이다라는 거죠. 그게 자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재무상태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익계정 좀 볼까요? 손익계정. 용어 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이렇게. 얘도 좀 정리해 드릴까요? 얘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또는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자산, 부채, 자본을 설명했고 수익 비용 좀 볼까요? 돈이 들어왔다라고 아까 쌤이 서두에 그랬죠. 단식 부기는 수입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회계학에서는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단식 부기에서는 돈을 나간다라고 하면 아까 허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얘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다시 구분되네요.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자 수익. 이게 뭔데요? 배울 거예요. 개정 과목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비용은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자 비용, 급여, 여비 교통비 등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회계의 또 기록에는 또 구분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되나 봤더니 교환거래. 다음에 보시면 손익거래. 그 다음에 보시면 혼합거래. 이렇게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분할 줄 좀 아셔야 되세요. 근데 전산으로만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말을 하면 몰라요. 왜냐면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론을 좀 푸시려면 얘네들의 각각의 정의를 조금 아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 골라내실 때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순자산이다라고 했어요. 조금 용어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봤을 때 말 좀 고쳐볼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자산이라는 게 있어. 자산이라는 게. 부채라는 글씨가 있어. 이런 거. 그냥 쌤이 팩트만 딱 말씀드리면 자산이라는 글씨가 있어. 부채라는 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교환거래야. 이렇게요.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시키다라고 했습니다. 입금하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현금 갖고 은행에다 통장에다 돈 입금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가 줄어들었어요? 현금이란 내 자산 줄어들었어요. 뭐가 늘어났어요? 내 통장 잔고요. 자산의 증가 차, 자산의 감소 대. 해볼게요, 선생님들.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뭘 먼저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차변, 현금.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 예. 현금, 보통예금, 여러분들.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어디에? 대변에 모, 현금. 이렇게요. 아까 선생님이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했던 기억나세요? 예. 원인이 발생했어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복식북이다라고 했어. 복식이란 뜻이 뭐예요? 두 번 기입한다라는 뜻이야. 단식은 한쪽만 기입하는 거거든. 근데 복식북이는 두 번 기입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차, 자산의 감소되다라고 해서 자산이라는 글씨만 있네요. 자산이라는 글씨만 있네. 좀 산티나게 말할게요. 예, 자산이라는 글씨만 있어요. 교환거래죠. 이렇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환이라는 건 자산과 부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익거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러분들 밑줄 치실까요? 수익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수익. 그 다음에 주된 거래가 비용이 발생한 주된 거래야. 주된 거래가 수익이니 주된 거래가 비용이니 그래서 무엇이 순자산이 감소됐다며. 선생님 순자산은 뭔데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가시면 자본에 가시면 좀 나오실 거니까 그냥 지금 얘는 가릴게요. 헷갈리시니까. 그냥 수익이 발생했어. 오케이. 비용이 발생했어. 오케이. 이런 것들이요. 이게 주된 거래다라고 생각하면 손익거래입니다. 사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배고파요.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볼까요? 직원의 식대 5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주된 거래가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 복리후생비. 5만 원. 이렇게요. 돈 나갔겠죠? 예, 돈 나갔겠죠. 자산의 감소. 대. 현금. 5만 원. 체크하실까요? 주된 거래가 뭐냐라는 거죠. 예, 비용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손익거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합거래? 그 말 그대로 좀 싸티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짬뽕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가 교환이나 손익이나 이런 것들이 혼합됐다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혼합거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아주 얘는. 오늘 은행에서 이자 받았네요, 여러분들. 제가 볼까요? 예,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다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우리 이자를 받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이자 문제만 나오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자를 받다. 가게에 있습니다. 예, 수익의 발생. 대변. 뭐냐라고 하시면 이자 수익. 얼마 이렇게 안 적었지만 통장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자산의 증가. 차변. 보통 예금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환과 손익이 합쳐졌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혼합거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